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영입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할 책은 바로 습관이 답이다 라는 유익한 책입니다. 새해에 들어서 저를 포함해서 지난해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뭔가 새해에는 나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 이 책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쏟아놓은 4개 정도 간추려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습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왜 가난한가? 많은 사람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의아해한다. 혹은 내 환경과 다른 사람만을 탓하며 청승을 떤다.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쓰며 그럭저럭 살아간다. 지금 나의 처지가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습관은 무의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성공과 실패의 배후에 습관이 있다. 우리가 살면서 습득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일 수도 있다. 좋은 습관을 가졌다면 무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통해 좋은 재정, 건강, 정신 상태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낸다. 반면 나쁜 습관을 가졌다면 나쁜 재정 상태, 건강 악화, 좌절, 불행 등이 가득한 삶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우울증, 인간관계 문제, 재정적 고통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좋은 습관을 채택하고 나쁜 습관을 제거해야 한다. 어떤 습관을 채택해야 하는지 알려면 먼저 가난해지는 습관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최악의 습관 10가지가 있다. 첫 번째, 도박.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땀을 흘리지 않고 얻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시간이 걸리고 계획이 필요하며 불굴의 노력도 요구된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는 생각에 현혹된 사람들이다. 내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중 52%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스포츠 도박을 하며 77%는 매주 로또를 구입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도박을 하지 않는다. 내 연구에서 보면 84%는 스포츠 도박을 하지 않았고 94%는 로또를 구입하지 않았다. 도박에서 승리할 확률은 아주 적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어떠한 벼락 성공도 추구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습관을 만든다. 두 번째, 과음. 내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54%는 매일 2잔 이상의 맥주나 와인 혹은 다른 술을 마셨다. 내 연구에 등장하는 백만장자들 중 84%는 그보다 적게 마셨다. 더 나쁜 것은 가난한 사람들 중 60%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취한다는 점이었다. 음주를 하면 뇌세포 속에 신경 수용체를 막아 오작동시키거나 전혀 작동을 못하게 만든다. 이는 기억은 물론이고 명확히 생각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음주는 칼로리 섭취도 크게 늘리며 시간이 지나면 과체중과 비만의 원인이 된다. 세 번째, 과도한 TV 시청. 내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중 77%는 매일 1시간 이상 TV를 봤다. 내 연구에 나오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중 67%는 TV 시청 시간이 하루 1시간이 안 되었다. TV 시청은 시간 낭비다. 또한 TV 시청으로 인한 무기력은 건강에도 해롭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비롯해 새롭게 등장하는 SNS가 TV 시청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가난해지는 습관이다.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는 것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특징이다. 시간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네 번째, 부정적인 태도. 내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중 78%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중 54%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인생에도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끼어든다. 그러면 뇌의 망상 활성계, 즉 RAS와 해마는 생각과 부합하는 실체를 제공하려고 한다. 나는 돈이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이 생각이 은밀하게 RAS와 해마의 지시를 해서 돈이 많지 않은 것을 확인시키는 일을 하도록 이끈다. 나는 운이 나빠 라는 생각은 정말로 불운을 추구하게 한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RAS와 해마가 밤낮으로 작동해 정말로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사람들이 비열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 비열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라는 생각은 뇌 속의 RAS와 해마의 지시를 내려 신뢰하지 못할 사람을 찾게 만든다. 부자들은 악하다 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나는 태생적으로 가난하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믿음으로 당신이 계속 가난하게 지내도록 RAS와 해마를 프로그래밍한다. 다섯 번째, 독서하지 않기. 내 연구에서 다루는 가난한 사람들 중 92%는 배움을 위한 독서를 하지 않았다. 책을 읽는 사람들 중 79%는 오락적인 책을 읽었다. 성공을 하려면 성장이 필요하다. 성장은 매일 하는 독서와 스스로 하는 학습에서 나온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매일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에 힘써야 한다. 여섯 번째, 해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내 연구 대상인 가난한 사람들 중 단 4%만이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과 친분 관계가 있었다. 96%는 부정적이고 해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 자기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야만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이다. 일곱 번째, 하나의 소득원.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원이 하나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유일한 소득원은 직업이다. 직업을 잃으면 유일한 소득원도 사라진다. 여덟 번째, 인생 무계획. 내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중 95%는 인생 계획이 없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 성공은 과정이다. 그것은 당신이 바라는 인생을 그린 대본을 쓰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대본은 성공을 위한 청사진이 된다.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청사진이 없다면, 장기적인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가을날 정처 없이 휘날리는 낙엽과도 같다. 아홉 번째,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쓰기. 내 연구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중 95%는 저축을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다. 결국 그들에게는 은퇴 자금도, 자녀의 대학 학자금도, 기회를 대비해 뭔가를 준비할 자금도 없었다. 88%는 신용카드 빚이 $5,000가 넘었다. 저축하지 않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결국 가난해지며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열 번째, 가난해지는 건강습관. 내 연구의 대상인 가난한 사람들 중 77%는 운동을 하지 않았다. 97%는 매일 300kcal 이상의 정크푸드를 먹었다. 69%는 일주일에 3, 4회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했다.
86%는 매일 치실을 사용하지 않았다. 69%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단 것을 먹었다. 53%는 매일 수면 시간이 7시간이 안 되었다. 66%는 표준 체중보다 14kg이 더 나갔다. 가난해지는 건강 습관은 불운을 만든다. 불운은 결국 가난해지는 습관, 가난해지는 행동, 나쁜 결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이다. 또한 불운은 당뇨, 심장질환, 암, 고혈압 등 각종 병과 장애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나열한 습관들이 하나도 낯설지가 않다고? 걱정할 것 없다. 사람은 모두 자신을 후퇴시키는 나쁜 습관을 지니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책이 멘토가 된다. 벤 카스는 디트로이트 빈민가 출신의 세계적인 신경학자다. 카슨의 어머니는 자식이 빈민가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했다. 카슨의 어머니는 어린 카슨에게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읽게 만들었다. 아들이 매일 책을 읽도록 어머니는 매주 아들에게 읽은 책의 줄거리를 한쪽 분량으로 써오라고 시켰다. 어린 카슨은 매일 도서관에 가서 몇 시간씩 책을 읽었다. 한 주가 끝날 때면 카슨은 그 주에 읽은 책의 줄거리를 어머니에게 제출했다. 매일 책을 읽는 부자 습관은 카슨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 카슨은 가난했지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는 그들이 빈곤에서 탈출해 부를 이루었다면 자신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결국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은 카슨이 학교에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줬다. 성적이 올라갈수록 카슨은 자신감을 얻었다. 이 자신감으로 카슨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었다. 지금 그는 유명하고 존경받는 의사로 꼽힌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카슨의 어머니가 문맹이었다는 사실이다. 카슨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슨의 어머니는 사실 카슨이 매주 써오는 줄거리를 하나도 읽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자식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심어준다면 자식을 빈민가에서 탈출시켜 성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생각은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데일 카네기, 얼 나이팅게일, 오그만디노, 잭 캠필드 등 자수성가한 작가들에게서 배웠다고 말했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멘토와 같다. 당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기술의 아이콘인 빌 게이츠도 책에 대한 자신의 열정의 비밀을 숨기지 않았다. 게이츠는 독서를 좋아했고 자신이 읽은 내용을 게이츠 노트 블로그에서 남들과 공유했다. 이 블로그에는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과 세상과 나누고 싶은 책 내용으로 가득했다. 단지 추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미국 도서관과 전 세계 도서관에 기술을 지원한다. 사생활에서도 게이츠는 독서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다. 그의 저택은 640제곱미터 면적의 개인 도서관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돔 형태의 독서실이 있고 약 3,100만 달러에 달하는 책이 있다. 부자들은 지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독서를 한다. 부자들 중 88%는 매일 30분 이상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를 한다. 또 63%는 직장으로 출퇴근할 때 교육 관련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듣는다. 독서를 하더라도 58%는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었다. 가난을 이기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전기에는 배워야 할 인생의 교훈이 있다. 전기는 주인공들의 사고방식, 도전, 성공과 실패 등을 드러내기 때문에 교육적이다. 55%는 자립을 돕거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서적도 읽는다. 이런 책들은 삶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눈다. 이 책들을 읽으면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서적은 더 나은 삶에 대한 가장 좋은 연습을 제공해준다. 마지막으로 부자들 중 51%는 역사책을 읽는다. 역사를 공부하면 인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역사는 인간의 승리와 실패를 그리기 때문이다. 역사책은 나침판처럼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안내한다. 대부분 오락거리용 책은 읽지 않았다. 오락거리용 책을 읽는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무엇을 믿느냐가 무엇이 되느냐를 결정한다. 내가 9살 때였다. 화가 난 아버지가 이 멍청한 녀석, 넌 머리가 목에 단단히 붙어 있지 않으면 틀림없이 잃어버리고 다닐 녀석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장소와 시간은 물론이고 나 자신이 멍청하다고 느꼈던 것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느꼈던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되었다. 일단 그 믿음을 받아들이자 온갖 나쁜 행동을 하게 됐고 결국 나쁜 습관이 됐다. 나는 숙제를 그만두었고 학교에 관심을 끊었으며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내가 왜 숙제를 해야 하고 학교에 관심을 갖고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인가? 너무 멍청해서 A를 받을 수도 없는데 말이다. 스스로를 제한하는 믿음 때문에 나는 학교를 싫어하게 되었다. 학교를 떠올리면 내가 멍청하다는 믿음만 연상되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인 결과 나는 수년간 학습에 지장을 주는 습관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러나 믿음이 놀라운 점은 아무리 깊이 뿌리 박혀 있더라도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믿음은 끝까지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비로소 깨달았다. 과학교사 서머스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였다. 아름답고 친절한 선생님에게 나를 포함한 우리 반 남학생들은 모두 홀딱 반했다. 학기 초에 나는 과학에서 낙제를 했다. 낙제 후 또 한 번 시험을 치르게 되었을 때 서머스 선생님은 나에게 방과 후 남으라고 했다. 당시 나는 방과 후 남는 것이 일상이었기에 이번에도 분명 잔소리를 듣거나 낙제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서머스 선생님은 뜻밖의 말을 했다. 나는 네가 아주 영리하다고 믿어. 그러고는 정작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서머스 선생님은 다시 한번 내가 영리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다음 시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믿어 라고도 말했다. 사실 서머스 선생님은 한 발 더 나아갔다. 다음 시험에서 네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믿어 라고 말한 것이다. 나는 그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흘 후에 있을 과학시험을 이미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빌어먹을 시험을 치르기 위해 사흘 밤을 꼬박 공부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었다. 지금도 그 사흘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때문이다. 서머스 선생님이 내 시험 점수를 건네줬을 때 큰 글씨로 99점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 반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였다. 내 생에 99점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서머스 선생님은 나를 교실 앞으로 불러서 반 아이들 모두에게 내가 참 영리하다고 말했다. 내게는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내가 99점을 받았을 때 느꼈던 기쁨은 물론 서머스 선생님이 나를 기쁘게 해준 그 방식까지도 오늘날까지 나에게 남아있다. 나는 영리해진 기분이었다. 서머스 선생님이 나의 부정적인 믿음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시험을 잘 본 후 느낀 강력한 감정 때문이었다. 서머스 선생님은 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바탕 이벤트를 통해 내게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한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믿음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냈다.
단 사흘 만에 그것이 가능했다. 나는 이후 중학교 내내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B+를 유지했다. 나는 심지어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했고 세금 관련 석사 학위를 땄으며 10시간짜리 시험인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시험도 단번에 통과했다. 내가 영리하다는 새로운 믿음은 나의 평생의 학습 습관을 바꾸어 놓았다. 믿음은 부유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가난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당신이 스스로를 영리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옳은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멍청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도 옳은 것이다. 인생은 달콤하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옳은 것이다. 인생은 투쟁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 또한 옳은 것이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가 무엇이 되는지가 결정된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사실이다. 성공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 연구에 나오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 중 51%는 자신의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부의 축적을 향한 여정에서 많은 사람이 돈을 잃는다. 그들 역시 꿈을 실현하려고 자금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은행, 가족, 친구들에게 빚을 졌다. 그들 중 27%는 적어도 한 번은 망해본 적이 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먼저 새로운 벤처기업을 운영하며 시험을 했다. 위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임시직으로든 제한된 범위 내에서든 새로운 벤처기업에 참여해보면 자신의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결정할 때, 즉 모든 자원과 시간을 쏟아붓기로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된다. 부를 추구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부자가 못 되는 것이다. 역경이라는 배움터는 아마도 좋은 습관을 획득하는 가장 어려운 방법일 것이다.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시작할 때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사업에서 실수를 저지르면 시간과 돈이 소모된다. 시간과 돈이 소모되기 때문에 교훈이 달라붙는 것이다. 교훈을 얻으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역경이라는 배움터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멘토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들은 실패라는 산꼭대기 위에 세워졌다. 성공한 기업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실수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실패하고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실패와 실수에서 얻은 교훈을 이용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실패와 실수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불사조처럼 더 현명해지고 부유해졌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끈기가 있다. 그들은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꿈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끈기는 어떤 일을 매일 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인생의 꿈이나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만든다. 끈기가 있으면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 어떤 방해물, 실수, 순간적인 실패도 전진을 막지 못한다. 당신은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중심을 돌리고 경로를 바꾸는 법을 배우게 된다. 끈기 있게 하다 보면 효과가 없는 일이 뭔지 알게 된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 일을 찾을 때까지 계속 시험해 볼 수 있다. 끈기는 행운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소다. 끈기가 있는 사람은 결국 행운을 얻는다. 끈기 있게 하는 사람에게는 의도하지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찾아온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도 하지만 성공의 여정에 반드시 나타나는 방해물과 실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당신의 끈기를 꺾으려 들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성공을 이루려면 거의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특별하고 드문 것이다.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끝이 없을 것 같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끈기를 발휘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